어원으로 이해하는 생각 한자. 안녕하세요. 제 강의를 여태까지 들으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혹 광고가 나오면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라 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수는 큰 입구 몸이라고 하네요. 자, 뜻은 나라, 국가, 서울, 도읍, 고향 등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회의 문자로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에워싸고 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했다는 데서 나라를 뜻함이라고 합니다. CDIC.net에서 구글 검색해 보면 설문회자에 이렇게 방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방하고 국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는 좀 이따 알아보겠습니다. Chinese etymology에서 보면 country라고 하죠. 요 네모는 이제 벽이라고 합니다. 성벽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근문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미 근문에서 현재 형태가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갑골문에서 보면 이 성벽이 없이 이게 창이거든요. 창과인데 거기에 이제 요 네모는 입구라기보다도 이제 우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이제 사람이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거기에 이제 방어하는 기능을 나타낸 게 국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삥 둘러서 성벽을 쌓았죠. 창과를 자원자양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갑골문에 있는 것이 나라 국에 있는 거와 이제 같은 모양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고요. 인터넷에서 검색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창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이렇게 낫처럼 달려 있어요. 옛날에 이런 식으로 무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을 이제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갑골문이나 근문에 보면 위로 나온 거는 이제 찌르는 창이고 옆으로 뻗은 것은 이제 낫 같은 형태고 그렇습니다. 인터넷에서 캐슬로 이제 검색해서 찾은 그림들인데요. 사진들인데 이 옛날 유럽의 성들 보면 상당히 멋있긴 하지만 규모가 크진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았거든요. 방어를 하면서. 이런 거를 이제 국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주변에는 이제 농토가 있었겠죠. 방어용으로 해서 지은 게 엄청나게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국이라는 것은 규모가 작은 형태를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나라 방입니다. 아까 설문해제에 국은 방이라고 했었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언덕부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알아봤지만 흙을 이제 쌓은 모양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나라 수도, 제5의 봉토, 천하 등 여러 이제 뜻이 있죠. 자, 방의 본자라고 합니다. 뜻을 나타내는 우부방. 요거는 이제 여기서는 마을로 쓰였네요. 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경계를 뜻하는 글자. 요게 이제 봉이고 방이라고 합니다. 경계를 나타내준 우거진 수목으로 이루어짐. 경계 내의 부족, 전하여 나라의 뜻이 됨. 이렇게 했는데 이 네이버 설명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요것은 이제 흙을 쌓은 경계의 모양이고 요것은 이제 수풀이 우거진 거의 모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국은 이제 성만을 말했는데 이것은 숲까지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이 좀 더 넓은 거 말할 때 방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설문해제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또 다시 국이라고 해놨죠. 자, 이렇게 해서 특별한 설명은 따로 있지는 않네요. Chinese etymology에 보면 요 왼쪽에 부수가 네이버 설명대로 이제 읍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었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crops, 이 농사 짓는 땅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문에서 보면 현재 형태가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거 이제 수풀 모양이고 이제 농사 짓는 곡식이라든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것은 이제 읍이 변한 거고 그렇습니다. 자, 갑골문에서 보면 이것이 왼쪽 오른쪽으로 있는 게 아니고 한 곳으로 있죠. 밑에 건 밭전자 같고 여기서 이제 곡물 키우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이라는 것은 농지까지 생산할 수 있는 토지까지 전부 다 아우르는 개념이고, 국이라는 것은 방어형 성책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이 좀 더 좁은 개념이고 방이 좀 더 넓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나라라는 뜻으로 방을 썼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록에도 만방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국으로 바뀌었냐면 한나라 때 그랬거든요. 한나라 태조 고황제의 이름이 유방이에요. 이 사람 이름에 여기 방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이름을 피하는 것을 피휘라고 하거든요. 황제의 이름을 피하는 걸 피휘라고 하는데, 이 방자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더 보다 작은 국을 쓴 것이죠. 그 이후로 이제 나라 이름을 할 때 이제 국이라고 쓰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고을 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수는 똑같고요. 뜻은 마을, 고을, 나라라는 뜻도 있고 봉지, 영지라는 뜻도 있죠. 현재 행정구역으로서 읍이 있고요. 회의문자로서 이게 입구라고 하는데 이제 성책을 이제 둘러싼 것이죠. 와 병부절의 합자라고 합니다. 국가에는 크고 작은 절도가 있음의 뜻이라고 하네요. 이것은 병부절, 신표 이런 것이라고 하네요. 자, 설문화자에 보면 이 읍은 또 국이라고 썼죠. 그래서 큰 구분이 없었을 수 있는데 이제 규모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차이니스 에티몰로지에 보면 위에 거는 이제 입구가 아니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사람을 말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근문을 보면 이제 사람이 이제 무릎 꿇고 있는 모양이죠. 그리고 갑골문에 봐도 이제 네모가 있고 거기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을 이제 이렇게 읍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써 있는데 8가구를 린이라고 했대요. 묶어서. 그리고 이 3개 린 하면 24가구가 되는 거죠. 그거는 붕이라고 했어요. 린이라는 것은 이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붕은 이제 벗이라는 뜻이죠. 물이라는 뜻이 있고 마을이라는 뜻도 있네요. 그래서 8가구는 이웃이라고 본 것이고 그 24가구도 이제 그 정도까지는 이제 친한 사람들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도시화돼서 많이 몰려 살지만 시골로 가면 8가구 정도는 완전히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24가구 정도도 다 아는 사람이 이제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벗으로 삼은 거죠. 그리고 이제 3개의 붕, 이제 72가구가 되는데 그걸 리라고 한 거예요. 지금도 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72가구 정도 돼야지 리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인구가 틀리기 때문에 옛날에 72가구 정도면 한 가구당 10명을 잡았을 때 720명이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리고 5개 리가 읍이라고 했어요. 5개 리는 360가구거든요. 요 정도면 이제 읍이라고 했는데
이 읍은 이제 나라의 의미로 쓰였잖아요. 아주 이제 작은 단위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 그리고 10개 읍을 도라고 했는데 3600가구죠. 그러니까 아까 읍이 그 최소 단위 국이라고 했잖아요. 이 360가구면 3600명이니까 적은 수가 아니죠. 그래서 읍 단위의 국이 있겠고 이 도 단위의 국이 있을 테고 그랬을 거예요. 또는 이제 3600가구면 36,000명이니까 이 정도면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수준을 이제 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게 국이고 어떤 게 방이다라는 이제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건 또 뭐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모여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가구당 몇 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그러겠죠. 이 도는 도읍도라는 뜻인데 도읍, 서울, 마을, 동네, 나라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 도가 국이 될 수도 있고 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성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리고 10개의 도는 사라고 했습니다. 10개 도면 36,000가구니까 상당히 큰 거죠. 사는 스승사인데 이게 보면 군사, 군대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언덕에 사람이 모여 살고 군대가 주둔했으므로 사람이 많다. 군대의 뜻이 됨이라고 하죠. 이 군대에 있으면 이제 누군가 지휘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모범이 되어 남을 이끄는 사람이 선생의 뜻이 됨이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선생의 뜻이 아니고 군대에 이끄는 사람이었고 남을 이끌다 보니까 선생의 뜻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많다는 뜻에서 수도, 사라고 함이라고 하는데 36,000가구인데 한 가구당 10명으로 잡으면 36만 명이잖아요. 그 정도 돼야지 군대를 모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도가 방이라고 했는데 또 규모가 큰 데는 10개 도가 이제 방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1, 4가 방이 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12개의 사가 모이면 1주라고 했습니다. 43만 2천 가구가 되니까 상당한 규모죠. 주는 고을주라고 해서 규모가 작은 것 같지만 이게 보면 시내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모양이라고 하죠. Chinese etymology 봐도 이 물이 있고 거기에 섬이다. 그래서 이제 국가를 가리킨다 라고 해요. 네이버 지도인데요. 지금 한강이 있고 여기 임진강이 있잖아요. 이렇게 강과 강 사이에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주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라는 것이 상당히 넓은 구역에 속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여의도 같은 데도 이제 물과 물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런 걸 주라고 했을 수 있는데 지금 의미상 43만 2천 가구 그러니까 430만 명 정도가 사는 거죠. 그렇다면 옛날에는 이제 임진강하고 한강 사이에 그 정도 인구가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규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8가구는 1린이라고 그랬죠. 이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8가구 정도 돼야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곱하기 3 해서 24가구가 되면 1붕이라고 해서 붕이잖아요. 아는 사람이다 이거죠. 여기까지는. 다시 곱하기 3에서 72가구가 되면 한 마을을 이뤘고 곱하기 5를 해서 360가구가 되면 1읍이 됐는데 이때부터 이제 국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360가구면 10명이라고 치면 3600명이니까 뭐 작은 나라를 이룰 수 있죠. 옛날 유럽의 성들을 보면 규모는 작지만 이 정도면 3600명 정도는 거주를 할 수 있겠죠. 3600명이 거주하기 조금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몇백 명은 거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좀 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개 읍도 충분히 이제 국가로서의 기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이제 농지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생각하는 거니까 이거는 거주지만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게 10개 읍이 모이면 도라고 했죠. 그래서 현재 도시 정도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찾은 이제 방 정도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읍은 국이고 도는 방이고. 그래서 36,000명 정도면 적은 수가 아니죠. 그 다음에 다시 곱하기 10 해서 1,4가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군대를 모집할 수 있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36만 명 정도 잡으면 뭐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이 정도 규모는 돼야지 군대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규모가 돼서 통솔하는 사가 생긴다 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12를 곱하면 1주가 됐어요. 그래서 43만 2천 가구니까 뭐 10명으로 치면 430만 명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곱하기 9하면 388만 8천 가구가 돼요. 9주라고 했거든요. 9주라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1환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1환은 이제 현재 중국 대륙 정도, 그 정도가 1환이 돼요. 그런 게 9개가 있었대요. 곱하기 9하면 9환이 돼서 전 세계가 됩니다. 환단고기 같은 데는 환국이라고 나오는데, 국은 이렇게 읍 정도, 아니면 크게 보면 이제 도 정도의 작은 단위거든요. 그래서 환극이라고 해야 정상이에요. 북극, 남극까지 다 갔다는 게 환극이거든요. 발해본 3일신고 서문에 보면 조건극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 일통했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극을 써야지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구한을 다스렸다 할 때는 환극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방을 다스렸다는 표현이 있는데, 한 개 도, 여기 이 도죠. 3600가구, 도가 9720개면 구한이 돼요. 계산해보면 구한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거의 10,000개에 가깝죠. 그렇다면 그 도가 하나의 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계산상으로 따지면. 그렇다면 국은 읍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작은 단위였던 게 지금은 이제 다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국을 쓰게 되면서 이런 구분이 점점 희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국을 하고 쓰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한자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